안녕하세요. 2-4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에서 두 번째 파트 수업을 맡은 한정훈 선생님입니다. 바로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부터 먼저 상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자, y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는 이차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당연히 a는 0이 아니어야겠죠. 이차함수니까. 자, 이때 우리는 이차함수가 되는 거고, 여기서 2차 방정식으로 바뀌려면 여기에 y 자리에다가 몇을 집어넣었어야 될까요? 그렇죠. 0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따라서 이렇게 y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는 이차함수랑 관계를 한번 찾아봤었는데, 우리가 y는 0이란 거는 뭘 뜻했었냐면 x축을 의미했었죠. 자, 그래서 이차 함수랑 x축이랑 관계를 따져보면은 이와 같이 그래프가 세 가지로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렇게, 또는 이렇게, 또는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다 따져봤었는데, 이걸 보기 좋게 표로 나타냈었죠. 한번 잠깐 상기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이렇게 첫 번째 경우에서는 두 개의 점에서 만나잖아.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하나의 점에서 만나고, 세 번째 케이스는 만나지 않았어요. 그쵸?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따질 수 있었던 건 뭐였냐면, 이 두 개의 방정식을 연립해서 y자리에 0을 집어넣으니까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이제 풀어줬어요. 2차 방정식의 해가 뭘 의미했었냐면, 해를 찾아보면은 이런 애들이 됐단 거예요. 또는 이런 애들이 됐었고, 또는 없었죠. 자, 그러면 해가 두 개 있을 수도 있고, 한 개 있을 수도 있고, 0개 있을 수도 있다는 거를 우리가 체크하려면 2차 방식의 해의 개수를 판별할 수 있는, 그렇죠, 판별식을 우리가 가져와 가지고 2차 방식의 해가 두 개였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한 개였으니까 판별식이 0이다. 0이었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졌으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졌었죠. 이걸 써줬던 게 이제 여기 선생님이 가져온 표의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우리는 2차 방식의 해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수도 있고 중근을 가질 수도 있으며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수도 있다고 했어요. 자,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은 우리가 판별식 0보다 컸어야 하고, 중근은 판별식 0이었어야 하며, 허근인 경우는 판별식 0보다 작으면 충분했더라. 이건 선생님하고 했었죠. 자, 그런데 얘를 우리가 방금 설명했듯이 x축과의 관계로서 설명을 한다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었고 한 점에서도 만날 수 있었으며 아예 만나지도 않았더라. 그래서 이렇게 대응을 시켰으면 됐었던 거예요. 그쵸? 자, 근데 여기서는 이런 경우는 a가 양수였을 때가 되는 거고, 아래 경우는 a가 음수였을 때만 되는 건데, 어차피 동일하게 나타난 거니까 a가 양수든 음수든지 간에 크게 신경을 쓰지 마시고, 이렇게 양수, 음수였을 때도 분명히 판별식이 0보다 클 때는 두 개의 점에서 만나고, 판별식이 0일 때는 한 점,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는다. 이 정도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을 한번 다시 상기하고 넘어갈게요. 이건 일단 지우겠습니다. 자, 한번 파란 직선을 봅시다. 파란 직선. 이 파란 직선 한번 보면은 y축의 수직이면서 점 뭘 지나냐면 a를 지나는 직선이에요. 자, 일단 이 값은 x값이죠. x값. 자, 그런데 이 파란색 선을 보면은 y값들은 우리가 정할 수 있나요? 정할 수 없죠. x값은 a로 결정이 되면서 y값은 무수히 나타나는 거니까 y값은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거. 우리는 여기 식에서 x가 a인 것만 관심 있는 거지 y값이 무수히 나타나기 때문에 얘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야. 따라서 이 파란색 직선은, 즉 축의 방정식은 x는 a라는 식으로서 나타난다고 배웠어요. 기억나죠? 자, 빨간색 직선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 빨간색 직선은 x축에 평행한데 y값이 b로 고정이 돼 있단 말이야. 반대로 얘는 x값을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는 y값이 b인 거에 관심 있는 거지 x값은 무수히 많이 나타나니까 관심이 없단 말이야. 따라서 얘는 y값은 a라고 하자, 나머지는 무시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y는 a라는 축의 방정식을 결정할 수가 있었어요.
괜찮죠? 자, 그러면 여기 하나만 더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x축. 이 x축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얘 같은 경우는 x가 무수히 많이 나타나니까 우리는 x는 무시하자. y 값만 관심 있는 거야. y 값이 몇으로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0으로서 결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야. 따라서 y는 0이 x축이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정리 한번 해봅시다. x축이란 거는 우리가 굳이 축의 방정식으로 표현한다면 y는 0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y축은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한번 다시 해볼까요? y축은 여기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 y축을 의미하는 건데, 자, 이와 같은 경우는 y값이 무수히 많이 나타나고 x값이 뭐라고 고정되어 있는 거야? 그렇죠. 0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y축은 x는 0이라고 결정을 했었어요. 따라서 y축은 뭐라고 축의 방식을 결정할 수 있냐면 x는 0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축의 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걸 다시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배울 내용에서 필요합니다. 자, 다음으로 1차 함수로 넘어갈게요. 1차 함수에서 y는 mx 플러스 n꼴로 나타나는데 이 m이 의미하는 건 뭐였죠? 그렇죠. 기울기였죠. 그 다음에 n이 의미하는 건 뭐였죠? 그렇죠. y 절편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뭐 기울기는 이만큼 갔을 때 위로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냐의 정도를 나타난 거니까 이 기울어진 정도가 우리가 m이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고, y절편은 우리가 x가 몇이었을 때 값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x가 0일 때 y 값을 의미하는 거죠. 자, 다 복습해서 배웠을 거예요. 자, x는 0일 때 y 값이니까 x가 0일 때 y 값이니까 어디냐면은 여기가 되는 거야. 이 값이 n이 된다는 얘기죠. 이 정도까지 상기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바로 본 수업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2차 함수의 그래프랑 x축과의 관계를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x축뿐만 아니라 걔네를 확장시켜서 어떤 직선을 가져가지고 그거의 위치 관계를 생각해보자 이거야. 뭐 잠깐 보면 이렇게 2차 함수가 있고 뭐 직선이 뭐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위치 관계가 몇 가지로 나타나며 그때마다의 그 특성을 한번 파악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탐구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건데, 일단 첫 번째 파란색 직선을 봅시다. 자, 직선이란 거는 뭐가 모여서 만들어진 걸까요? 조금 생각해 볼까요? 직선이란 건 무수히 많은 뭐들의 모임입니까? 그렇죠. 점들의 모임인 거야. 자, 그러면은 이것도 이렇게 무수히 많은 점들이 쭉쭉쭉쭉쭉쭉 이어져 가지고 직선을 형성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맞죠? 자, 이것만 기본 가정을 하고 다음 아래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노란색 직선이 나왔어요. 이 노란색 직선은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1차 함수야. 맞죠? 1차 함수인데 이 직선도 결국은 뭐냐면 무수히 많은 점들로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맞아요? 무수히 많은 점들이 이제 많이 겹쳐지다 보니까 선처럼 나타났다는 얘기인데, 과연 이 하나의 점, 이 점이 의미하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야. 이 하나의 점은 어떤 특정한 x값, 뭐 x1을 집어넣는다고 했을 때 y값으로서 y1이 나와주면 된다는 얘기잖아. 맞나요? 자, 그러면은 얘는 직선 위의 점이니까 이 x1과 y1을 어떻게 여기다 대입을 이렇게 해준다면 등호가 성립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맞나요? 다시 바꿔 말해볼게요. 얘를 다시 y를 오른쪽으로 이항을 시켜서 mx-y 플러스 n은 0이라는 방정식으로 만들어졌어요. 방정식 해 중 하나가 뭐란 얘기예요? x1, y1 이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 x1, y1 맞나요? 이 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했으니까 이 직선 위의 점 x1, y1은 y를 넘겼을 때 어떤 방정식, 이 방정식의 해 중에서 하나가 된다는 얘기야. 맞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mx-y 플러스 n은 0이라는 방정식의 해는 몇 개가 있을까요? 무수히 많겠죠. 무수히 많아. 왜 그럴까요? 이 해들은 뭐라고 했어?
이 직선을 구성하고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의 집합이라고 했잖아. 얘네들이 다 해란 얘기야. 맞나요? 이 해들 중에 초록색 점, 이 초록색 점이 그 무수히 많은 해 중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뭐 선생님 나는 여기에 x2를 집어넣었더니 y2가 나오던데요? 그러면은 또 해 중 하나가 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x2, y2라는 이 보라색 점이 된다는 얘기예요. 보라색 점. 이해 가나요? 즉 1차 함수는 무수히 많은 해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무수히 많은 해들. 자,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2차 함수랑 직선의 교점을 한번 파악해 볼게요. 먼저 초록색 그래프인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로 보면 무수히 많은 점들의 집합으로서 나타낸다고 했어요. 바꿔 말하면 무수히 많은 해들의 집합이라고 표현된다고 했죠. 자, 노란색도 직선인데 무수히 많은 점들의 집합으로서 나타난다 이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선생님 표시한 빨간색 점, 이 빨간색 점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빨간색 점은 공통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쵸? 근데 공통점이란 표현보다 우리는 중학교 때 배웠을 거야.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잠깐 언급했잖아. 얘네 점들은 우리가 방정식으로 바꿨을 때 해라고 생각하라고 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점 대신에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공통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맞나요? 괜찮죠? 자, 그러면 공통해. 많이 들어봤는데 공통해는 어디서 배웠을까요? 그렇죠. 연립방정식을 우리가 처음 배울 때 연립방정식의 해가 두 방정식의 공통해로서 나타난다고 했어요. 맞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 얘를 방정식으로 어떻게 바꾸나요? 뭐 간단해. 아까 전에 y를 이항시키면 된다고 했잖아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마이너스 y는 0이라는 어떤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야. 맞죠? 자, 얘도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y만 넘기면 되잖아. mx 마이너스 y 플러스 n은 0. 맞나요? 똑같이 이렇게 방정식이 나왔어. 이 방정식을 어떻게 했더니 연립을 했더니 이거의 해가 공통해란 얘기야. 맞나요? 이거의 해와 이거의 해를 공통을 시켜가지고 연립방식의 해라고 하는 거잖아. 맞나요? 그렇다면 이 공통해의 x좌표는 뭘까요? 다시 말해서 이 공통해는 이 빨간색 점이라고 했어. 빨간색 점. 맞아요? 이 빨간색 점이 공통해야 거기에 x좌표. 그러면은 이 공통해의 x좌표만 체크하면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x좌표는 뭐라고 할 수 있다? 알파와 베타라고 할 수 있다. 괜찮아요? 자,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2차 함수 그리고 직선 이거의 교점을 생각한다고 했을 때 이 교점의 x좌표를 어떻게 구할까? 두 식을 방정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공통해를 구한다. 이 공통해의 x좌표가 우리가 원하는 알파 베타더라.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초점은 뭐냐면 우리는 직선의 위치 관계만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야. 즉 우리는 이 교점이 두 개 생길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생길지를 탐구해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일단 여기서만 정리 한번 해본다고 하면은 여기서 교점이 두 개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연립을 할 거란 말이야. 이 스타식을 연립해서 방정식을 만들겠죠. 몇 차 방정식이 될까요? 우리가 이 y 자리에다가 y를 쏙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맞나요? y 자리에다 y 쏙 집어넣은 거 대입법이라고 했죠. 대입하면은 우리는 여기 2차식이니까 몇 차 방정식이 나와요? 2차 방정식이 나올 거야. 그쵸? 자, 교점 두 개. 2차 방정식에 뭐라고 했어? 공통해라고 했잖아. 그쵸? 2차 방정식의 해. 그러면 교점이 두 개. 해가 몇 개? 두 개. 해가 두 개라는 거 어떻게 찾았죠?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찾았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2차 함수랑 직선이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연립방정식을 구성한 다음에 2차 방정식을 만들고 판별식을 체크해가지고 판별식이 0보다 큰지만 체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나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그 관계식을 체크해 봤더니 아까는 이런 식으로 두 개 점에서 만났는데 이와 같이 한 개 점에서 만날 수 있도록, 즉 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직선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는 공통해가 몇 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한 개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해석해 봅시다. 이 식과 이 식을 어떻게 해서 연립해 가지고 2차 방정식 만들어서 판별식을 체크했더니 0과 어떻게 돼야 되는 얘기야? 공통해가 한 개니까 판별식이 0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되게 간단하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와 같이 아까 전처럼 두 개에서 만났고 한 개에서 만났는데 그게 아니라 쭉 떨어져서 이와 같이 안 만날 때도 있네요. 그러면은 공통해가 몇 개란 얘기예요? 없단 얘기야. 그죠? 자, 그러면은 다시 이 두 개의 식을 연립해 가지고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을 만들었는데 2차 방정식을 만들었는데 공통해가 없어. 그럼 2차 방정식의 해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그렇다는 얘기는 판별식이 0보다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작으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럼 총 세 가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처럼 이렇게 두 개 점에서 만나는 경우 판별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연립했을 때 크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접하는 경우는 판별식이 0이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안 만나는 경우는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이제 우린 재료가 두 가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 하나랑 이와 같이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 한 개 재료가 필요해요. 여기서 우리가 앞에 시간에서 배웠던 판별식은 그냥 단순하게 여기에 판별식을 쓰면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웠던 앞에서 배웠던 거는 이 2차 함수랑 뭐였냐면 x축과의 관계였어요. x축은 y는 0이라고 했었잖아. 맞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꼴이었을 때 이 y는 0을 여기다 쏙 집어넣어가지고 얘를 2차 방정식으로 그냥 만들었으니까 이거에 대한 판별식을 써가지고 0보다 크면 두 개의 점에서 만나고 이렇게 0이면은 접하고 0보다 작으면 안 만나고 이렇게 배웠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이번에 y가 0이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표현됐던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직선의 형태로 나왔단 말이야. 근데 그냥 단순히 여기에 판별식을 써버리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이 y는 0이 아니라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이 두 개의 식을 연립한 판별식을 써줘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가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연립을 해볼게요. 이 y 자리에다가 y를 쏙 대입하는 대입법을 사용해서 정리한다고 하면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놈이 mx 플러스 n으로 나타난다. 그죠? 자, 그러면 얘를 정리해가지고 2차 방식을 만든다면 ax제곱 더하기 x로 묶어주면 b 마이너스 m x가 되겠죠. 그다음 상수함끼리 정리하면 c 마이너스 n은 0으로 만들어지죠. 맞나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말했듯이 두 개를 연립해가지고 2차 방정식으로 만들었죠. 그 다음에 판별식을 써가지고 판별식이 0보다 큰지 0인지 0보다 작은지에 따라서 얘는 두 개의 점에서 만나고 한 개의 점에서 만나며 얘는 안 만나는 0개의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맞나요? 자, 그러면은 오른쪽에 표로 선생님이 정리해놨습니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 판별식은 다시 말하지만 이 2차 방정식에다 바로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연립을 해가지고 판별식을 만든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때 판별식이 0일 때랑 0보다 작을 때로 나눠 본다면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이 두 개의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난다. 서로 다르게. 그쵸? 자, 그런데 판별식이 0이라면 접하면서 한 개의 점에서 만난다. 그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이 만나지 않는 경우라면 당연히 만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되겠죠. 오케이? 자, 개념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라는 2차 함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겠죠. 그 다음에 y는 2x 마이너스 4라는 어떤 직선이 있을 거예요. 두 개의 재료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를 방정식 어떻게 해서? 연립해서. 그죠? 이 두 개가 공통해를 찾는 거니까 여기에 공통해를 찾는 거니까 항상 연립을 떠올리면 됩니다. 연립. 오케이? 자, 그래서 연립을 해주는 거니까 이
y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이 식을 다 집어넣어서 정리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라는 놈이랑 2x 마이너스 4라는 놈이 같아지는 거겠네요. 맞나요? 자, 얘를 정리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만들어졌잖아. 맞나요? 2차 방정식.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뭘 체크한다고 했어요? 두 번째로 판별식을 체크하라고 했죠. 자, 그러면 판별식을 체크해 봅시다. 여기 6이기 때문에 짝수 판별식을 쓰도록 할게요. 그럼 4분의 d로 해가지고 얘 반띵인이 3이잖아. 그럼 3의 제곱이니까 9 마이너스 ac만 하면 되죠. a는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과 9를 곱하니까 9. 얼라려 4분의 d를 구했더니 0이더라. 즉 판별식이 0이다. 몇 개 점에서 만난다? 한 개 점에서 만난다. 다르게 말해서 접한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실제로 선생님이 그래프를 가져왔어요. 뭐 제가 가져온 건 아니고 책에 있어요. 자, 2차 방정식으로 나타내서 어떻게 했더니 4분의 1 구하니까 아까 0이 나왔고 한 점에서 만난다까지 체크했는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라는 2차 함수 그래프는 이와 같이 그래프가 그려진대요. 컴퓨터로 돌려보니까. 그 다음에 직선 y는 2x 마이너스 4 얘는 이렇게 파란 선으로 그려진대요. 이렇게. 자, 해봤더니 교점이 여기 한 점에서만 나타나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한 점에서 만난다가 접한다가 되고, 그거는 판별식을 이용해서 구해주면은 2차 함수란 직선의 위치 관계를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괜찮아요? 자, 바로 다음으로 예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먼저 문제를 볼게요. 어떤 2차 함수가 있고 직선이 있다고 했을 때 한 점에서 만난대. 그러면은 우리는 판별식이 뭐가 되면 되는 거야? 0. 근데 주의해야 될 거, 이 판별식이란 거는 단순히 이거에 대한 판별식이 아니란 얘기죠. 두 개를 연립했을 때 판별식을 의미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합시다. 연립을 해야 되니까 다시 이 y 자리에다가 이 y를 쏙 집어넣어줘서 정리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랑 2x 플러스 k라는 직선이 같아지게 되는 거고, 자, 이때 구하면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 마이너스 k는 0이 된대. 근데 우리가 아까 d는 0이라고 했죠. 자, 그럼 d를 구해봅시다. d를 구하면 b제곱 49죠. 마이너스 4ac니까 6 마이너스 k가 덩어리째 곱해진다. 그쵸? 이게 0인 걸 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5 플러스 4k는 0. 따라서 k는 몇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4분의 25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k가 마이너스 4분의 25일 때만 이차 함수랑 직선이 이렇게 하나의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는 뭐냐면 이차 함수가 있고 직선이 있다고 했을 때 이번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그쵸?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어떻게 되면 된 거야? 크면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2차 함수의 판별식이 아니고 두 개를 연립했을 때의 2차 방식의 판별식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다시 가볼게요. y 자리에다가 y를 이렇게 집어넣음으로써 연립을 시킬 겁니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과 x 플러스 k가 같다고 식을 세운 다음에 우리가 2차 방식으로 만든다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마이너스 k는 0이란 2차 방식이 만들어지고, 그렇다는 얘기는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니까 우리는 짝수 판별식을 쓸게요. 4분의 d를 쓴다면 여기 반띵시키면 2잖아. 그러면은 2를 제곱했기 때문에 4 마이너스 ac, 여기가 다 c가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이 값이 0보다 크면 된다. 그쵸? 정리하면 3 플러스 k가 0보다 크면 된다. 따라서 3이 넘어가니까 k가 뭐보다 크다?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만 추가적으로 할까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시수값 k 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한 점에서 만난 경우는 다시 식을 풀 필요 없이 여기까지는 동일하게 나타날 거잖아. 연립해서 판별식 할 거잖아. 한 점이라고 하면 이거가 0이 되면 충분한 거죠. 즉 이게 0이면 충분한 거죠. 따라서 한 점일 때는 k가 몇이 되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이 부등호가 이렇게 등호로 바뀌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바로 할 수 있죠. 우리가 안 만난다고 하면은 k가 마이너스 3보다 어떻게 되면 되는 거야? 반대니까 이렇게 되면 충분한 거죠. 이해 가나요?
즉 우리는 하나의 값만 체크해 본다면 서로 다른 두 점, 한 점 안 만나는 경우까지 한 번에 계산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일단 연립방정식을 이용해서 판별식을 구성한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클 때랑 0일 때랑 0보다 작을 때에 대해서 세 가지 경우로 나눈 다음 이차 함수와 직선의 관계를 체크할 수가 있었어요.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두 개의 점에서 만나고, 판별식이 0이면 한 개의 점에서 만나며,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는다. 오케이? 자,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들 활동지에다 문제를 만들어 놨는데 그걸 한번 해결해 보시면서 오늘 배운 거는 별거 없어요.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세 가지 케이스를 구분할 수 있냐 없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어떤 함수의 그래프든지 간에 그 선들은 무수히 많은 점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점은 무조건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 해더라. 즉 그런 그래프들의 교점은 무수히 많은 해들의 공통해, 따라서 연립한 다음에 항상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교점의 특성들은. 오케이? 많이 중요한 얘기니까 여러분들 다시 복습을 통해서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자, 오늘 수업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지 풀로 가시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